윤석열 대통령이 10차 변론에 나와서 출석을 확인한 뒤에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변론은 그대로 진행 중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을 위해서 헌재 일찌감치 왔습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정이 있었죠.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구속취소 신문이 있었고요. 그걸 마치고 바로 이동해서 11시 40분쯤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이 시작될 때도 윤 대통령이 있었는데 자리를 또 비웠어요. 네, 맞습니다. 오후 3시에 맞춰서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미리 들어와서 늘 착석하던 자리에 앉았고요. 출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하자마자 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비슷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몇몇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때는 심판정에 있지 않고 대기실에서 지켜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번 변론 때는 이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 적도 있어서 취재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증인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총리,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모두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후 3시 10분쯤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이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어서 이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등이 삭감이 됐고 또 검경의 특활비, 특경비가 삭감이 돼서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재난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예비비가 깎여서 향후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 대응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신문 과정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통과 문제도 함께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또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도 여럿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탄핵안이 발의된 게 29건인데 이게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측에서 신문하는 시간이고요. 잠시 뒤에 국회 측에서 어떤 신문을 할지 또 한덕수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증인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죠? 네, 맞습니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었고요. 정치인 체포명단이 적힌 자신의 메모에 대해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증인으로 나온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이 증언과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오늘 변론에서 증인신문에서도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가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메모의 신빙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요. 메모가 여러 버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CCTV로 봤을 때 홍정원 전 차장의 동선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두 가지였습니다. 홍정원 전 차장은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었죠. 오늘도 비슷한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네, 맞습니다. 저녁 7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앞선 2차례 증인신문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지만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헌재와 협의를 진행을 했고 자진 출석하기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조 청장의 검찰 조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입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3명이 예정돼 있고 이게 마지막 증인신문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상황입니다. 오늘 3명 외에는 추가로 채택된 증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최후 진술만을 남겨두게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면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 남은 변수라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 사퇴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다만 이후 절차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 만큼 심판 일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에 잠시 들어왔다가 지금은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